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목표와 경력 관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력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경력 관리라는 무엇인지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 맞는 경력 로드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생애 전반, 즉 일생에 걸쳐서 일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경험하며 수반되는 삶 전반의 다양한 역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력 개발은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신의 진로 목표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희망 직무에 따라 자신의 경력을 직무와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공 분야, 자격증, 교육 훈련, 그리고 실무 경험 등을 미리 쌓아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희망하는 직무나 직업이 전공 분야와 다를 경우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공 분야가 다르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또는 직업에 관련된 경력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높이면은 그것이 바로 취업과 성공적인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과 자질을 필요로 하는지 철저히 분석한 후에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직무 적합성 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맞춤형 인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춤형 인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흥미나 적성이나 이런 성격 같은 특성들이 잘 맞고 또 관련 분야와 또 자격증이 전공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하면 직무 역량 중심 인재다.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의 최고면 바로 맞춤형 인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떤 거라고 그랬죠? 내가 희망하는 기업의 인재상과 잘 맞으면 역시 그 회사의 맞춤형 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맞춤형 경력하고 내가 희망하는 기업의 맞춤형 인재상인 것이죠. 그래서 직무 역량과 인성 역량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갖춰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맞춤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경력 관리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국내외 인턴십, 공모전, 또 관련 직무의 아르바이트 등을 쌓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맞춤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력 쌓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력 쌓기는 어떤 특정한 직무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경력인데 거기에 이제 나의 직무에 맞는 이런 경력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국내 인턴십도 내 직무에 맞는 국내 인턴십을 들어가는 것이 경력에는 최고겠죠. 자, 이 국내 인턴십 그리고 해외 인턴십, 이거는 해외 인턴십을 원하면 우리가 정말 일할 때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은 그 직무에 맞는 적합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그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희망하지도 않은 직무에 쓸데없는 자격증이 많아봤자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더 의심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이것은 뭐냐면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그 직무의 정규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직종들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성, 도전, 열정,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인성에 관련된 사항들이죠. 글로벌 인재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외국어 능력. 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토익 최소한 700점 이상은 취득하자. 경우에 따라서는 뭐 800점, 900점은 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700점은 따놓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봉사활동. 인성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봉사활동이므로 정말 남이 안 하는 봉사활동을 하자. 자, 이제 요즘 뭐 수해라든지 수해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곳에 정말 힘든 봉사활동을 해서 내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모전. 이것은 직종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모전에서 뭐 장관상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러한 경력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는 이런 경력을 꼭 쌓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는 체크해 나가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갖기 바랍니다. 자, 국내 인턴십은 거의 필수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정규직 관련 인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6개월 동안 지켜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래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거의 기업에 따라서는 70%에서 90%까지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턴십은 그 회사에 꼭 정규직으로 취업이 안 되더라도 다른 기업의 그 직무에 해당되는 곳에 채용 때 매우 도움이 되는 경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인턴십은 일정 기간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체험하는 제도죠. 이러한 인턴십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학교 취업센터도 있고, 지금은 코로나 못 가니까 뭐 전화라든지 아니면 대학 홈페이지에 취업지원처라든지 이런 곳에 클릭하면은 그런 정보를 거기에 올려 놓습니다. 또 학부 사무실이라든지 전공 교수라든지 아니면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인턴십 공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잡코리아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인턴십 를 하간 클릭하게 되면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는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휴넷 이게 전부 이제 인턴십 채용 연계형 인턴십 채용입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졸업 예정자 가능. 정규직 수습기간 협의. 예, 이런 식으로 전부 인턴십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잡코리아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바로 즉시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인턴십 정보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인턴십. 요 해외 인턴십은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현지의 어떤 언어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좀 할 수 있지, 언어라든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그냥 일하고 옵니다. 자, 이 해외 인턴십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2000년도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 마감, 이제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도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2차, 3차 지원금 마감, 제때 이제 신청하면은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인턴십에 관한 것은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을 한번 여러분들이 탐색해 나가면 미리 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자격증은 직업의 전문화 시대가 도래되고 또 자격증은 자신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증명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이 이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 뭐 여러분의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자격증이 많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지원한 직무에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 경험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보령자 총무직에 들어갔을 때 총무일이 하기 싫어 가지고 엉뚱한 자격증만 계속 공부를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 직무가 싫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 관련 없는 자격증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어떤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워크넷에서 우리가 직업 검색을, 직업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표준 직무 NCS 홈페이지에 가도 해당 직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직무 기술서 상에서 관련된 자격증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시험 정보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을 열어보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큐넷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산업기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든 국가 자격증은 큐넷에서 우리가 자세히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이제 여러 곳에서 하는데, 뭐 워드 프로세스는 대한상공에 있어, 뭐 컴퓨터 활용 능력도 대한상공에 있어,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정보처리 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모스마스터라든지 ITQ는 한국생산성본부, 뭐 모스마스터는 YBM 시사. 이 모스마스터는 워드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이 네 가지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는 이력서에 이 모스마스터가 들어가 있으면은 네 가지를 관련된 자격을 이제 인정받는 거지만, 자격증은 있어도 실제로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격증이 있어도 실전에 본인이 능숙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모든 업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한두 가지는 취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모전입니다. 이 공모전은 우리가 IT나 뭐 정보통신이나 아니면 뭐 저쪽 디자인 학부나 이러한 이 공모전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직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모전에 나가서 그 어떤 입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입상을 못해도 지원한 경력을 가지고 그냥 접수증만 있으면 경력사항으로 놓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공모전을 통해서 무슨 뭐 대통령 상을 받는다든지 장관상을 받게 되면 스카웃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모전은 바로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직종들은 반드시 공모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업 공모전을 통해 채용 특혜를 주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고, 입사를 하게 되면 자사 지원 시 가산점을 주거나 인턴십 기회를 주는 등의 채용 특혜도 주고, 또한 타사 지원 시에서도 좋은 경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전은 IT, 출판사 및 물류업체, 논문, 각종 디자인 공모전 등이 참가하고 있고, 이런 아이디어 공모, 창업 아이템, 영상물 제작, 게임 시나리오 등 이런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공모전 사이트, 본인 직무에 관련된 공모전 사이트는 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그 몇 가지만 그냥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예, 이건 열 수가 없대네요. 예. 예, 지금 다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 필요한 공모전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서 언제 어떻게 계획을 쭉 짤 때 좋습니다. 이번 12월 달에는 어떤 공모전을 내가 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성 있는 걸 해서 한번 공모전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 논문 공모전이 있어요.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CJ 같은 경우는 이런 논문 공모전, 어떤 원가 절감을 위한 어떤 주제를 정해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으로 한번 공모전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공모전은 각각의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와 어떤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분야를 조회해서 공모전 사이트에서 계획을 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 자, 이것은 아르바이트로부터 시작해서 정규직까지 채용이 되는 그런 직종들이죠. 주로 이제 유통 관련 업무입니다. 이러한 유통 관련 회사들은 업무 성격상 이 아르바이트를 경력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라든지 피자헛이라든지 홈플러스, 롯데마트, 패밀리마트, 베니건스, 빕스 이런 그 유통업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통업 쪽에 관심이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들어갈 때 좀 더 수월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그 회사의 어떤 정규직으로도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글로벌 인재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인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영어로 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고, 또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인재겠죠. 그래서 그러한 글로벌 인재는 어떤 국제적 감각을 갖는 것이 기본이고, 창의력, 비판정신과 도전정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성 인재는 첫째, 사실로부터 이탈되고 새로운 길의 발견, 또 해답의 창안,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해결책의 발견을 하는 사람. 둘째, 기존의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생각이나 산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 창의성은 어떤 특별한 천재나 또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문 공모전에 참여하고, 또 인터넷 근무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업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제안하고 함으로써 그러한 창의적인 인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외국어 능력을 가진 인재. 세계 민족과 문화가 서로 교류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왔죠. 이 코로나19도 급격하게 전 세계의 어떤 그 망들을 한눈에 보면서 우리가 전 세계의 코로나의 현황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는
정보와 이런 글로벌 시대가 온 것이죠. 자, 기업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 나라에서만 자라서 될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는 것이다.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기업에서도 이런 외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기본적인 어학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익, 토플 등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실용적인 영어를 더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피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로벌 인재에 대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외의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연결돼서 하게 되면 거기에 아르바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르바이트를 일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국어 시험 사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여기 사이트 한번 열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에서 이제는 토익을 신청할 수 있다. 토익 만점 기원. 예. 토익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토플. 예. 또 탭스. 예,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외국어 시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신청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접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좀 취득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성을 갖춘 인재. 이것은 우리가 봉사활동인 것이죠. 가장 확실한 것은 기왕 봉사활동 할 거 그냥 남들 하는 수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은 어디 가서 내가 그 봉사활동 이야기를 했을 때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겠죠. 정말 힘든 뭐 축사에 장마가 돼서 장마 때문에 축사에 막 그 오염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막 치우고 왔다.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 동안 이런 거. 예, 정말 누가 들어도 정말 고생하네. 저런 곳이 정말 봉사지.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한 하나의 경험 스토리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예,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러한 지식 창조 사이에 어떤 인재상을 하나의 봉사인이라고 할 만큼 오늘날 다양한 조직에서 요구하는 핵심 과제는 인성을 갖춘 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 역량, 인성 역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공통된 역량을 인성 역량이라고 하고 인재상에 나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편적인 인성이라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검사도 요즘 많이 실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기업에서는 채용 후 직원에 대한 배려심과 협동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봉사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국내 봉사활동이 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뭐 봉사활동 영역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지만 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녀 가장 높게 영유아실, 재학원, 양로원, 무료 급식소 등도 있고 뭐 전공 관련 봉사활동, 외국어 지원 돕기, 컴퓨터 관련 돕기, 뭐 이러한 기술 지원 돕기, 상담 돕기, 자기의 어떤 전공과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봉사하는 거, 이것을 이제 전공 관련 봉사활동이라고 하고 뭐 그밖에 이제 재활용품 선별하는 또 농어촌 일순 돕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농어촌에 이제 사람이 잘 안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안 가서 지금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뭐 교통, 뭐 거리질서 개도, 환경 보호 활동 이런 다양한 국내 봉사활동이 있는 것이죠. 해외 봉사활동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알아보고 관심이 있으면은, 그리고 NGO 단체나 한국 대학 사회봉사협의회 기관을 통해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제 봉사활동을 할 때 해외에 어떤 정세나 환경을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그리고 또 불안전한이라는 곳은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 뭐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KB 국민은행 대학생 해외봉사단, 뭐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정경련 대학 사회봉사단, 해피무드 글로벌 청소년 봉사단, 이런 현대 기아자동차 이런 기업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 사이트 하나만 잠깐 보고, 만약 열리면 보고, 이거 활성화가 안 됐네요. 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가서 관심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만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잠시 해외 봉사는 좀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끝날 때가 오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하나 찾아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도전이라 하는 것은 요즘 많은 회사에서 인재상으로 많이 이제는 활용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 인성 덕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달성하기 어려운 일을 도전해서 이루는 거, 이런 사람들을 회사에서는 많이 원하죠. 자, 열정적인 인재.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번 밤새면서 미쳐본 적이 있는 그러한 경험을 열정을 갖춘 인자라고 합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서 일한 적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력 로드맵을 만드는 건데, 이 경력 로드맵은 내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경력 관리를 어떻게 지름길로 빨리 정확한 경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진로 목표에 필요한 자격 조건들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따라서 이 경력 로드맵은 이러한 진로 로드맵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력 개발에 실현될 때 자신의 진로 목표도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 로드맵 한번 여러분들의 진로 목표를 가운데에 놓고, 그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어 능력, 성적관리, 경력관리, 인성 역량, 그리고 공모전 관련 자격증 뭘 할 것인지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요 경력관리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한번은 작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끝나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